소혜야, 이번 주말에 또 만나자. 티켓은 첨부했어. 내가 없으면 세상이 무미건조해. 그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 내 심장은 다시금 요동쳤다. 서울의 번잡한 지하철 안에서 출퇴근 중에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그 문자를 본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소정아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른 지 벌써 1년째. 우리는 이미 헤어졌는데 왜 그녀는 매주 이렇게 티켓과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영화 티켓, 카페 쿠폰, 심지어 한강 산책로 입장권까지. 매번 다른 장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변함없었다. 사랑해, 소혜.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거리, 사람들의 우산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내 마음도 그 비처럼 흐트러졌다. 소정아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 한양대 캠퍼스에서였다. 그녀는 문학동아리 선배였고 나는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그때 그녀의 미소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얘야, 신입. 너 시 쓰는 거 좋아하나? 소정아가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이가 느껴졌다. 우리는 곧 동아리 활동으로 가까워졌다.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시를 논하고 홍대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조심스럽게 싹텄다. 소혜야,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소정아의 집안은 전통적인 한옥 가정으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한복을 즐겨 입는 분이었다. 그녀는 장녀였고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나 역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리를 옥죄었다. 우리는 그냥 친구야. 우리는 그렇게 속삭이며 관계를 숨겼다. 첫 데이트는 한강 공원에서였다. 여름밤, 불꽃놀이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는 손을 잡았다. 소정아, 나 너 좋아해. 이 내 고백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하지? 그날부터 우리의 사랑은 비밀스러운 꽃처럼 피어났다. 주말마다 몰래 만나고 메시지로 사랑을 속삭였다. 서울의 카페 골목, 남산타워, 인사동의 전통시장 그곳들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졸업 후 소정아는 집안의 압력으로 취업 대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소혜야, 미안해. 아버지가 남자를 소개해 주셨어. 그 말을 듣던 날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싸웠다. 왜? 우리 사랑인데.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는 게 쉽지 않아. 가족을 버릴 수 없어. 헤어짐은 갑작스러웠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녀는 잊어, 소혜. 행복해져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그 후 1년, 나는 서울의 IT 회사에서 일하며 잊으려 애썼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고 취미로 한글 캘리그라피를 배웠다. 하지만 매주 도착하는 그녀의 메시지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번 주말 영화 보자. 내가 좋아할 만한 로맨스야. 에티켓은 항상 2장이었다. 하나는 나를 위한, 다른 하나는 그녀를 위한. 오늘도 메시지가 왔다. 소혜, 부탁이야. 이번엔 와줘. 나는 망설였다. 왜 이제 와서? 그녀는 이미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거부할 수 없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비가 세차게 내렸다. 내 눈물도 그 비에 섞였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지난 메시지들을 훑었다. 매주 다른 테마, 봄에는 벚꽃 축제, 여름에는 바다, 가을에는 단풍길,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그녀는 나를 잊지 못한 걸까? 아니면 죄책감. 나는 답장을 썼다. 왜 그래? 이제 그만해.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대신 티켓을 출력했다.
주말에 가보자. 마지막으로. 주말이 왔다. 약속 장소는 명동의 오래된 카페였다. 들어서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소정아, 여전한 미소. 소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왜 매주 보내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결혼했어.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결혼. 정말. 그럼 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 때문에. 하지만 매일 후회해. 이 티켓들은 우리 추억을 되살리려는 거야. 우리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형식적이었다. 남편은 이해심 많지만 사랑은 없었다. 소예, 나 아직 너 사랑해. 그날 우리는 카페를 나와 명동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 속에서 손을 스치듯 잡았다. 한국의 바쁜 도시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나는 불안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빈번해졌다. 매주 티켓이 도착하고 나는 그에 응했다. 소정아의 결혼 생활은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남편은 변호사로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그녀는 가정주부로 지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소혜야, 너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주로 서울 외곽, 인파가 적은 곳에서. 한 번은 경주의 불국사로 여행을 갔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사찰에서 우리는 속삭였다. 한국의 아름다움이란 게 이런 거구나, 소정아가 말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다. 불교 사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소정아의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자주 외출하네. 그는 물었다. 그녀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 역시 회사에서 피곤했다. 동료들이 소희에 연애 안 해? 라고 물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다. LGBT 운동이 활발해지긴 했지만 보수적인 직장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소정아가 울면서 전화했다. 소혜, 아버지가 알았어. 메시지 봤대. 그녀의 아버지가 핸드폰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치게 할 순 없어. 그는 소리쳤다고 한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은밀하게 만났다. 하지만 사랑은 점점 강렬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에서 만났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 전망대에서 그녀는 말했다. 소혜, 나 이혼할까? 그 말에 나는 놀랐다. 정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없이 못 살겠어. 가족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혼은 한국에서 여전히 낙인이었다. 특히 여자가 먼저 제안하면 더했다. 소정아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정아야, 생각해봐. 아이도 없지만 사회가 어떻게 볼까? 그녀는 망설였다. 나 역시 불안했다. 소정아, 내 행복이 우선이야. 그리고 반전이 왔다. 소정아의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소혜 씨, 정아와의 관계 알아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는 웃었다. 나도 깨예요. 우리 결혼은 서로를 위한 위장이었어요. 충격이었다. 그도 동성애자였고 가족 압력으로 결혼했다. 정아가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소정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혼 후 함께 살자.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갈까?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정아의 여동생이 모든 걸 알게 됐고 가족에게 폭로했다. 언니, 어떻게 여자랑? 창피해. 그녀의 반응은 격렬했다. 가족 회의에서 소정아는 쫓겨났다.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소정아가 내 집으로 왔다. 소예, 미안해. 다 망쳤어. 우리는 울며 안았다. 한국의 가족주의가 우리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함께라면 괜찮아, 나는 말했다. 다음 주 티켓이 다시 왔다. 이번엔 제주도야. 도망치자. 그녀의 메시지였다. 우리는 비행기를 탔다. 제주의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소예, 영원히 함께할게. 그녀의 맹세였다. 하지만 이 자유는 오래가지 않을 터였다. 제주도 여행은 우리의 오아시스였다.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우리는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워. 소정아가 말했다. 우리는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봤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순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게.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소정아의 가족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직장을 구해야 했다. 나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소예, 나 카페 알바할게. 그녀는 말했다. 홍대 근처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일상은 변했다. 저녁에 만나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어땠어?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려 하면 주위 눈치가 보였다. LGBT 프라이드 행사에 가보자 했지만 소정아는 두려워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고조되는 긴장 속에 배신이 드러났다. 소정아의 전 남편이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정아가 레즈비언이야. 그는 복수심에 불탔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쟁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정아의 가족은 충격받았고 그녀를 완전히 버렸다. 너 때문에 집안 망쳤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소정아는 무너졌다. 소예, 나 어떡해.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그녀를 지키려 애썼다.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겼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나도 지쳤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소예,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발한 여의도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소정아, 우리 결혼할까? 내가 제안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사라졌다. 메시지만 남겼다. 미안해, 소예. 가족에게 돌아갈게. 배신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설득에 넘어갔다. 정아야, 돌아오면 용서할게. 아버지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매주 티켓을 보내던 그녀가 이제 나를 버렸다. 왜? 우리 사랑이었잖아. 나는 울부짖었다. 며칠 후 그녀가 전화했다. 소예, 미안. 하지만 가족 없이 못 살아. 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화를 냈다. 그럼 나 없이 사는 건 어때? 우리는 싸웠다. 너 배신자야. 내 말에 그녀는 침묵했다. 그 후 티켓은 멈췄다. 나는 홀로 서울을 헤맸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우리의 추억을 회상했다. 소정아, 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됐다. 나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서울의 퀴어 문화 축제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너도 힘들었구나. 그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젊은 세대가 더 개방적이었다.
소정아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그녀는 가족과 화해하고 다시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할까? 나는 그녀를 용서하려 애썼다. 사랑했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취미로 한국 무용을 배웠다. 한복을 입고 공연하는 날, 무대에서 내려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소정아. 소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카페로 갔다. 잘 지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과 살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에 지쳐 혼자 살고 있었다. 소예, 그때 미안했어. 배신한 거. 나는 그녀를 봤다. 여전한 미소, 하지만 주름이 늘었다. 왜 왔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티켓을 꺼냈다. 이번 주말 공연 보러 가자. 내가 좋아할 만한 연극 매주 티켓이 다시 시작된 건가? 소정아, 왜 이제 와서? 그녀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가족과 화해 후 그녀는 우울증을 앓았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나 레즈비언이야. 숨길 수 없어. 그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다. 처음엔 반발했지만 어머니가 서서히 이해했다. 정아야, 내 행복이 중요해. 이야기를 듣자 내 마음이 풀렸다. 소정아, 나도. 아직 너 사랑해.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우리는 공연을 보러 갔다. 연극은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다. 우리처럼 그녀가 속삭였다. 재회 후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됐다. 매주 만남, 이번엔 공개적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가족에게도. 내 부모님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소예가 행복하면 돼라고 받아들였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드라마에서 LGBT 캐릭터가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소정아의 아버지는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기다렸다. 함께 한강 자전거 길을 달리고 부산 바다를 여행했다. 소예, 너 덕분에 용기 생겼어. 고조되는 감정 속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해외에서. 태국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렀다. 백사장 위에서 영원히 사랑할게. 우리의 맹세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 소정아가 병에 걸렸다. 유방암. 진단받은 날,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희, 함께 이겨내자. 치료 과정은 힘들었다. 병원에서 머리를 깎고 화학요법을 받았다. 나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티켓 보낼게. 퇴원 후 여행 가자. 그녀의 투병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가족도 모였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왔다. 정아야, 미안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가족애가 빛났다. 치료 끝, 그녀는 완치됐다. 기적이었어.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바다 앞에서 매주 티켓 보낼게. 영원히 이 그녀의 말이었다. 완치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아침에 김밥을 싸고 저녁에 드라마를 봤다. 소예, 너랑 사는 게 꿈 같아. 소정아가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충돌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가 소희의 여자친구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응, 소정아. 일부는 축하했지만 몇몇은 거리를 뒀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보수적이었다. 소정아도 카페에서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느 날 LGBT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구호를 외쳤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커플들. 힘내세요. 그들의 격려가 힘이 됐다. 소정아의 가족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정아야, 소혜씨 밥 먹자 한식 상을 차렸다. 아버지도 크리스마스에 방문했다. 미안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배신이 왔다. 소정아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정아가 레즈비언이래.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사회 물들인다. 우리는 상처받았다. 소정아는 울었다. 소희, 포기할까?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싸우자.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다. 한국의 혐오 범죄법이 강화되던 때였다. 친구들의 지지로 이겨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를. 매주 티켓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LGBT 커뮤니티에서 공감이 쏟아졌다. 감사해요. 용기 줬어요. 독자들의 편지였다. 소정아는 강연을 시작했다. 대학에서.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결국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매주 티켓을 보내는 건 습관이 됐다. 이번 주말 산책 갈까? 우리의 사랑은 한국 사회 속에서 피어났다. 변화를 이끌며.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다. 가끔 외로움, 사회의 압력. 그러나 함께라면 괜찮았다. 소희, 사랑해.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수년 후, 우리는 나이 들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은퇴 생활을 했다. 소정아는 작가가 됐고 나는 캘리그라피 선생님이 됐다. 소희, 내 글씨 정말 아름다워. 그녀가 칭찬했다. 매주 티켓은 여전했다. 이제는 여행보단 문화 행사. 이번엔 국립박물관 가자. 우리의 루틴이었다. 가족과도 화목했다. 소정아의 여동생이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했다. 언니, 소의 언니.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한국 사회는 많이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결혼했다. 시청에서. 축하해. 친구들의 함성 속에. 하지만 인생의 끝은 다가왔다. 소정아의 암이 재발했다. 소희, 미안해. 그녀는 병상에서 말했다. 나는 울었다. 아니, 함께 할게. 마지막 날들, 우리는 추억을 나눴다. 그 티켓들. 내가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려던 거야. 이 그녀의 고백이었다. 소정아, 고마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다. 매주 나는 스스로 티켓을 샀다. 소정아, 오늘도 만나자. 무덤 앞에서.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인문적 교훈을 남겼다. 사랑은 사회를 초월한다. 한국의 보수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나는 그녀를 영원히 기억했다. 매주 티켓과 메시지로 너는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어.